특별법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적인 열망들을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이슈의 주인공은 많은 법조인들의 멘토이고 또 사회 문제에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헌법학자입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을 이제 오랜 연구한 학자로서 이번 그 판사 탄핵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그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난다든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헌법과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사법권의 남용이라든지 또는 사법행정권을 이용한 어떤 재판에 대한 독립성의 침해 행위들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장치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그 임판사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할 만한 뭐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바로 그렇게 법의 수호자로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 수호자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사법농단 사태는 바로 이런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 대한국민이 1948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 그 합의를 해왔던 그 기본 원칙을 부정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고 그 부정한 행위를 한 법관들을 처단하는 것이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의 도리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덮어 씌우면서 뭔가 사법부를 탄핵하는 것이다, 탄압하는 것이다,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법관들을 내치기 위한 어떤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야권의 주장의 근거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 좀 불리한 그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여권과 또 청와대 이렇게 관련된 그 판결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권에서는 왜 지금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는 왜 이제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사법농단 사태가 터져나오고 그 전모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실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처리되어야 됐었고 그때 그에 연루됐던 법관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가해졌어야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고요. 그것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뭔가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경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은 이제 통과가 됐지만 헌재에 있던 결정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근데 임 판사가 2월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과연 헌재 결정이 나올지도 관심이고 이것이 이제 퇴직 전에 나오느냐 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제 변론 과정이 한 3개월 이상 걸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그 진위 여부, 어떤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공격과 방어 과정을 통해서 다퉈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미 법원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3번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1심 형사법정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변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비록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얼마든지 그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시간은 충분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면직되었다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문에 이 행위는 헌법에 반한 것으로 예.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둘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 밝혀두면은 적어도 그 이후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변호사회나 변호사협회에서 이 사람의 등록 신청서를 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좀 탄핵을 추진한 게 좀 의미를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법관의 행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는 향후 이 그 법관들이나 또는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사법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좁아들겠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헌법학자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도 많이 하시고 사법, 뭐 검찰,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배웠던 헌법과 실제 작동하는 헌법이 전혀 다른 그런 현실에 대한 조금 뭐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고 싶다라는 게 제가 헌법을 전공하게 된 뭐 계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헌법의 현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뭐 결국은 헌법을 그 운영하는 사람들 예. 주로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나 법률가들이나 특히 헌법재판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그 국가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문서 약속이 헌법인 것이거든요. 예. 이 헌법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다루는 사람의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의 사진 한 장 좀 가져와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냥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6년 전에 우연히 그 독일의 미넨에 갔다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변이 급해서 둘러보니까 그 법원이 있었습니다. 예. 법원의 화장실은 공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뭐 법원 구경도 할 겸 지금 실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법정들 예. 옆에 똑같은 법정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쭉 걸려 있었어요. 뭔가 하고 우연히 봤는데 그 사진들이 소위 말하는 그게 1942년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이 히틀러의 만행을 고발하다가 서서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이 백장미단 예. 그들 6명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목격을 했죠. 백장미단에 속했던 미넨대 학생들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한 법정이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미넨 법원이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판결들을 그런 식으로 그 법정을 하나 비워서 거기에 그 사법 살인의 희생자죠. 예. 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날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저런 모습들이 왜 우리의 사법사, 우리 그 법률가 집단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예. 사법개혁이 시대적인 소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렇죠. 예. 끝으로 이제 헌법학자로서 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동안 헌법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예. 또는 관료들이 사용하는 권력의 기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행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헌법의 운용 또는 법이 집행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모두가 노력하는 이런 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헌법의 두 다리를 굳건히 좀 지키시고 많은 또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